저도 IT 버블을 경험했고 뭐 시스코든 그때 주니퍼 네트워크스 여러 가지로 클라우드 사이클도 경험하고 근데 이번 사이클은 약간 좀 판이 좀 더 센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낙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야 이거 가수요부터 가지고 더 세게 특히 반도체 회사들 더 좋은 거잖아요. 더 많이 만들고 그게 네. 고객과 싸우든 뭐 자기들이 패권 싸움을 하든 말든 간에 우리는 무기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무기를 생산하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TSMC고 그 무기의 핵심 칩을 설계하는 게 뭐 엔비디아고 그 무기에 좋은 탄창 끼워주는 게 메모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들이 이 싸움에서는 제일 단기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반도체 회사들이 뭔가 네. 2028년을 향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최근에 뭐 강연하실 때도 네. 그렇고 오늘 가져오신 자료도 네.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 아무래도 주목하신 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롯되는 예. 이제 우리가 반도체를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 건가에 그렇죠. 중요한 고리가 있다고 보시는 예.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삼성전자 주가도 오늘 실적도 나왔지만 사실 9월 초까지만 해도 6만 원대 후반이었어요. 갑자기 이제 9월부터 많이 올랐는데 오른 배경은 저도 이제 9월 달에 이제 좀 기업 방문 글로벌 기업들 하다 보니까 뭐 구글이든 뭐 이런 쪽에서 일단 내년 1분기까지는 범용 제품 가격을 올려줄 의향이 있더라고요. 뭐 저만 알았겠습니까? 대부분 다 알았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결국 이제 AI 데이터 센터고 범용 제품은 사실 뭐 그게 좋다고 해서 밸류에이션이 뭐 아주 레벨업되고 그러긴 힘들 거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AI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사업자 그리고 뭐 스타게이트도 여러 번 나왔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력으로 될지도 사실 저희가 약간 좀 생각보다 크게 좀 부풀려서 얘기하는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동향을 보면 결국은 이제 본질에 대한 변화에 대한 고민들 물론 그게 리얼 디맨드가 될지 아니면 약간은 좀 학대 약간은 좀 가장되는 목소리가 될 수는 있지만 일단은 이 부분의 변화가 9월부터 좀 감지가 되다 보니까 특히 삼성전자 주가가 좀 더 레벨업 됐고 또 하이닉스도 그 이상은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최근에 오픈 AI랑 그다음에 소프트뱅크, 스타게이트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다 탐방을 다녀왔어요. 네. 그래서 뭐 소프트뱅크 가서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펀딩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또 소프트뱅크가 오픈 AI 투자를 또 엄청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360억 불 투자했고 네. 또 추가적으로 400억 불 펀딩을 오픈 AI 투자를 하는 거예요. 스타게이트는 별개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 얘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하고 싶고 이게 결국은 최소한 가수요를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오버슈팅 시킬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떤 시각으로 볼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차트 좀 말씀드리면 네. 먼저 그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중간에 왜 했냐면 예. 아까 일부에서도 우리 김영익 교수한테도 물어봤지만 예. 전자가살 12.1조가 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 이거 맞는지 얘기 좀 들어주세요. 매출이 90조 나는 회사니까 예. 영업이익을 1조 2조 바꾸는 거는 저는 아무 일도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10조가 되든 11조가 되든 12조가 되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냥 전자만료라서 오늘 때려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때린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는데 센터장님은 오늘 어쨌든 개인분들이 보기에는 실적 잘 나왔는데 왜 빠져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 주세요? 저희는 뭐 항상 그랬지 않았나요? 항상 그랬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 특히 나올 잘 때 나왔어요. 주가 오른 적 네, 별로 그래도. 없었고 그리고 차트 보시면 팔고 싶은 마음도 생기겠죠. 막 여기까지 생기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한 번 정도는 숨고르기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약간 다른 얘기지만 원화가 또 생각보다 너무 약하니까 물론 환율 수혜주예요. 우리 반도체 무조건 기업은. 수혜주죠, 예. 근데 이제 원화 약세는 뭔가 다른 이슈로 또 보는 시각도 있으니까 그런 불안 심리가 같이 좀 해서. 근데 저는 어차피 단기적인 주가 뭐 그거보다는 주가는 어차피 실적을 수렴해 가는 거고 또 그 회사의 보여줄 실적의 잠재력을 더 많이 수렴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오늘 저는 실적의 방향성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막 하고 이제 장기적인 얘기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먼저 이제 AI 데이터 센터 추이 및 전망을 저도 사실은 뭐 올해 스타게이트 처음 오픈했을 때 뭐 3월 달에도 소프트뱅크 가서 너희들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리고 스타게이트도 이유도 있어요. 이유도 있고 이미 7월 달에 노르웨이 그리고 9월 달에 UK까지 발표를 했고 스타게이트 아랍에미레이트도 있죠. UAE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숫자들 그리고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GPU 애즈 서비스, GPU 애즈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또 그들이 또 오픈 AI랑 제휴를 해요. 잔고가 몇 배씩 늘더라고요. 예, 뭐 당연히 이제 뭐 기가와트당 네. 투자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사이트도 많이 짓고 있고 여기에 이제 또 소버린 AI 우리나라도 뭐 SKT랑 AWS랑도 하고 또 최근에 오픈 AI랑도 하고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숫자를 한번
제가 집계를 좀 해봤는데 이 숫자는 참고로 이 큰 틀은 엔비디아 숫자예요. 네. 엔비디아가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얘기했고 그 중에서 구분을 해봤어요. 엔비디아는 토탈만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2028년에 1 트릴리언 달러, 1조 달러를 가이던스를 줬고 네. 그다음에 이게 2025년부터 2030년까지 3에서 4조 달러의 투자가 있을 거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젠슨항이 지난 우리 8월 29일 날 했던 네.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요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 기타를 제가 굳이 구분을 안 해놨는데 변수가 많아서 근데 뭐 실질적으로 투자한 걸 투자 예정을 집계 보면 2028년에는 기타가 더 많더라고요. 보통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가 우리 반도체 우리 1차 사이클 17년, 18년 때는 이 클라우드 사업자가 모든 걸 결정했는데 기타가 더 많은 걸 결정하면 이거는 뭔가 이 산업의 성격이 일시적으로 변하는 거다. 물론 이제 저도 아직까지 클라우드 사업자들 투자는 좀 지속성이 있는 거고 그렇지만 기타는 약간은 이제 원오프 성격도 있거든요. 한번 투자하고 좀 지켜보는 아니면 다시 컨설리데이션이 되고 아니면 구조조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지금의 이 숫자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좀 더 수요의 포텐셜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숫자와 좀 비슷하게 뭐 이 데이터 센터 투자의 90%가 거의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나머지 10%는 뭐 하여튼 유틸리티 건물 짓고 쪽이고 뭐 이런 건데. 네. 90%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냥 반도체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뭐 도쿄 일렉트론을 제가 최근에 갔을 때 제시했던 테이블에 있는 자료인데 지금 나오는 게 블랙엘 울트라죠. 트랜지스터 수가 정확하게 하면 2080억 개예요. 기존의 하퍼가 이제 800억 개였고 AMD는 최근에 나온 그 신규 MI350도 2080억 개단 적습니다. 참고로 12단 HBM을 쓰지만 네. 엔비디아는 12단 써서 288에 GPU의 그 미세공정 회로 선폭은 4나노입니다. 근데 이게 2027년 말에 루빈 울트라가 나오는데 5천억 개. 그러니까 2.5배 느는 거죠. 근데 칩이 4개가 붙으니까 실제로 텍 마이그레이션으로는 10%밖에 안 느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근데 HBM 1TB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발휘된 건 2028년일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젠슨항이 이 인더스트리를 그래도 상당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와 저 데이터 센터 캐펙스는 상당히 비슷한 각도에서 포켓을 했을 건데 여기에 변수가 오픈 AI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큰 괴물이고 네. 그들을 아마 약간 협업하거나 부추기는 기업 중에 하나가 저는 소프트뱅크라고 봐요. 네. 서로 그냥 생태계를 한번 이번에 뺏어 보려고. 그리고 그쪽에 좀 공조하는 회사가 이제 오라클 같은 회사. 네. 오라클도 사실 클라우드 쪽에서 점유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글로벌하게 한 보면 한 8% 정도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점유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변화가 이제 판을 흔드는데 이 판이 삼성한테는 좋은 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생태계가 바뀌면 엔비디아, 예. 하이닉스, TSMC 이 구도에서 물론 이제 이런 제품들도 뭐 생산은 아마 당분간은 TSMC가 하겠죠. 그렇지만 그 전체적으로 이 칩 회사들을 컨트롤하고 싶어해요. 그 오픈AI가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발표한 오픈AI의 그 데이터 센터의 캐펙스 관련해서 기가와트 기준으로 보면 일단 스타게이트 US가 10기가와트인데 오픈AI 요즘 홈페이지에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원래 좀 더 걸릴 줄 알았는데 연말까지 이게 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저것도 제가 오늘 자료 보고 제가 사실 이거는 제가 공부하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너무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 저거를 전력량 기준으로 막 얘기를 해주기 시작하잖아요. 예.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저게 돈이 얼마인지 궁금한 건데 예. 보통 이제 1기가와트에 뭐 10빌 예, 이렇게 원빌 얘기하는 정도가. 원빌 얘기하는데 맞나요? 1.25 얘기하는 분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일단은 한 수십억 불 정도는 되죠 보통. 네. 그래서 우리 AMD가 이번에 이제 공시를 하면서 일단은 6기가와트고 수십억이라고 그러니까 1기가에 대충 1빌리언 정도로 예.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예. 아. 하여튼 뭐 칩 기준으로는 그렇고. 그렇죠. 예, 어쨌든 이 10기가와트 계약을 최근에 많이 했고요. 근데 계약을 자세히 보면 파이낸스가 들어있어요 여기다. 네. 금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좋을 수도 있지만 또 그만큼 또 근데 어차피 비즈니스는 인프라라는 거는 투자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프라에 대한 성격을 과거에도 경험했지만 일단 기지국가이고 초고속만 깔고 근데 이용자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컨설리데이션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일단은 까는 구조인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한번 패권 싸움 해보자 이쪽에서. 그래서 기존의 클라우드 사업자와 그다음에 오픈 AI, 그다음에 오라클, 그다음에 뭐 소프트뱅크 그리고
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주요 국가들이 이제 이걸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비저빌리티로 투자를 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오픈 AI의 최근에 생태계 확장에 이제 엔비디아 계약도 있어요. 네. 엔비디아 계약은 참고로 1기가와트를 투자할 때 100억 달러씩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10빌리언이군요. 예, 10배구나 그러면. 예. 그래서 1기가와트 투자할 때 10빌리언을 오픈 AI에 투자하겠다. 이것도 금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AMD 같은 경우에는 더 재밌는데 1기가와트당 어쨌든 할 때마다 이제 AMD의 이제 최종은 AMD의 보통주 1억 6천만 주를 인수할 수 있는 워런트를 오픈 AI한테 주는 네.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보면 되게 하여튼 뭐 일반적인 우리 IT랑은 좀 다르죠. 그렇죠. 이게 금융이 들어 있어 가지고 뭐 주가도 오르고 서로 그래서 그냥 좀 이상하게 보면 이거 좀 뭐 이상하다 이래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서로 조건이 맞으니까 이런 계약을 하는 거고, 한마디로 구조화된 딜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단순하게 그냥 우리 전통적으로 투자하고 장비 공급하고 칩 설계하고 파운드리하고 그게 아니라 구조화를 서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오픈 AI가 있는데 오픈 AI가 혼자 있는 생각을 했을까 하는 저도 좀 의심이 가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기업들하고도 좀 하잖아요. 우리 기업 하는 거는 이제 오른쪽에 어젯밤에 이제 발표한 겁니다. 오픈 AI도 이제 커스텀 가속기라는데, 커스텀 가속기는 결국 이제 협업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마무리는 브로드컴이 해줘야 돼요. 네. 우리가 빅테크 예를 들어서 뭐 AWS, 그다음에 구글, 메타 다 이제 마지막 커스텀 가속기의 마무리는 브로드컴이 합니다. 브로드컴이 워낙 네트워킹 기술이 좋고 벌크업 기술이 좋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NV링크처럼 네. 이게 결국 GPU의 리소스를 벌크업 시키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브로드컴이 그 기술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는 이제 브로드컴이 하는데 여기도 이제 10기가와트예요. 기가를 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브로드컴의 가속기는 이제 누구랑 가면 뭐 당연히 뭐 여러 기업들이 뭐 마이크론도 공급할 수 있지만 일단은 우리나라 와서 지금 뭐 사실 믿을 수 없는 숫자지만 뭐 삼성 하이닉스한테 월 900K. 네. 근데 그거를 그게 내가 전체 좀 80%라면서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을 좀 해봤어요. 네, 네, 네. 좀 다행히 확인할 수 있는 좀 네트워크가 네. 있어가지고 맥시멈 기준이에요. 그게 네. 피크일 때 월 900K고. 근데 우리나라 삼성 하이닉스 디램 캡 합치면 현재로는 아시겠지만 120인가 뭐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1200K죠. 그렇죠. 1200K, 1200K인데 900K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80%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또 엔비디아는 어떻게 돼가고? 그렇죠. 왜냐면 이게 오픈 AI 가속기에 붙는 칩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서로 가면 오픈 AI 가속기가 과연 엔비디아보다 좋을 거냐? 그 의심도 있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뭐 우리 기업들이 그러면 뭐 되게 좀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 계약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예. 계약도 아니지 않나요, 저희? 예, 그냥 뭐 서로 한번 던져보는 그렇죠. 거예요. 너 한번 해볼래 같이?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업은 그 기회를 활용하는 게 맞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게 맞고, 왜냐하면 제가 아까 AMD의 가속기랑 엔비디아의 가속기랑 같은 HBM 12단을 넣어도 엔비디아의 가속기가 트랜지스터 숫자가 많아요. 그 말은 칩 사이즈가 더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말은 이제 HBM의 허들도 조금 덜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예를 들면 뭐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마 오픈 AI 가속기의 진입 장벽은 아마 그 엔비디아보다는 조금은 덜 엄격할 수는 네, 있습니다. 네, 물론 최근에 삼성이 이제 브레이크트루를 많이 이뤄가지고 엔비디아라도 뭐 들어가고 3단은 들어가는 말에 말이 HBM4는 나오더라고요. 뭐 더 좋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엔비디아만 주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타가 과거에 이제 아마존 그다음에 우리 메타 그리고 구글이 할 때는 약간 서로 이게 합쳐진 힘은 아니었어요. 네. 각각 플레이인데 오픈 AI는 좀 다르잖아요. AI 솔루션을 대표하는 회사고 더불어서 이제 파이낸스가 또 상당히 다양한 해법으로 되는데 그 중심에는 이제 소프트뱅크가 있다고 봅니다. 소프트뱅크는 참고로 스타게이트 US에만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물어봤어요. EU하고 UAE는 안 하냐 하니까 그거는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그 펀딩은 그냥 오픈 AI하고 아마 오라클이 할 거다. 오픈 AI는 한국 와서는 자기들이 또 펀딩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 US만 보면 90%는 대.이에요. 대. 10%만 이제 에코티를 걷는 겁니다. 그리고 스타게이트뿐만 아니라 오픈의 소프트뱅크 최근에 아마 IR 자료를 보면 두 기업만 강조합니다. 하나가 암이고요. 두 번째가 오픈 AI예요. 오픈 AI 지금까지 320억 불 투자했어요. 네. 그리고 현재 400억 펀딩에 또 거의 다 끝났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픈 AI 실적도 생각보다 뭐 적자는 나겠지만 일단 가입자 수랑 매출액은 좀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 아무리 봐도
오픈AI하고 소프트뱅크가 있고 각각의 또 욕심이 크잖아요. 양사가. 그래서 이들이 움직이는 판이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가수요를 만들 거다. 생각보다 많은 가수요를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최근 주가 상승에 가장 큰 숨어 있는 이유이지 않나 네. 보고 있습니다. 이제 주가 상승을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뭐 오늘은 좀 눌려서 가기도 하고 좀 네. 떨어지기도 했지만 갑자기 오르면 너무 좋으면서도 좀 불안해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아까 뭐 데이터 센터 말씀하시면서도 2028년에 주목했지만 네. 그래도 실적 가시성이 2028년까지는 높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서 예, 예. 아직은 좀 불안할 때가 아닌 아직은 건지. 그렇지 않죠. 솔직히 주가가 어떻게 맨날 이래 갑니까? 사실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것도 더 그게 이상한 거죠. 맞죠. 당연히 쉬면서 가야 되고 그래야지 새로운 또 참여자도 나오고 네. 또 포모 겪는 분들도 좀 좋은 가격에 들어가고 그렇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은 저도 IT 버블을 경험했고 뭐 시스코든 그때 주니퍼 네트워크스든 엄청난 시가총액 기록하다가 잘못된 경우도 경험했고 뭐 여러 가지로 클라우드 사이클도 경험하고 뭐 잘 맞춘 건 아니었지만 근데 이번 사이클은 약간 좀 판이 좀 더 센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냥 생태계의 주도권 싸움에 그래서 사실 오픈 AI가 뭐 좋은 기업이고 압도적인 기업이긴 하지만 또 경쟁자들도 좀 나타나잖아요. 네. 그리고 소프트뱅크도 제가 최근에 뭐 저도 자주 가는 기업이니까 한때 이제 위워크가 잘못됐을 때 방문하니까 얼굴 표정이 다 안 좋아요. 뉴욕에서 제대로 털렸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AI를 너무 세게 본 것 같다. 근데 이제 작년에 암 상장할 때 이제 가니까 역시 뭐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네. 제대로 됐다. 어. 그러면서 최근에 반도체 회사들은 막 네, 인수해요. 네.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이제 그라폰이라는 회사를 작년에 인수했고 올해는 이제 암피어 컴퓨팅이라고 오라클의 커스텀 CPU 하는 회사 지금 내년 아마 봄에 딜 클로징이 될 겁니다. 그것도 뭐 규모도 커요. 65억 불에 인수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보면 우리 유럽의 로보틱스 회사 인수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소프트뱅크 자체도 그냥 생태계 확장에 대해서 그냥 약간 뭐 피하 식별 없이 그냥 하는 회사예요. 근데 오픈 AI도 제가 보니까 최근에 좀 그런 성격으로 변해가는 것 그러고 같아요. 있죠. 본인도 가속기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반도체 회사들을 컨트롤하고 싶어하고, 거기에 또 금융을 넣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이제 아무리 봐도 이제 본인이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져가고 싶어하고, 그래서 약간은 이제 이런 조합이기 때문에 뭐 섣불리 판단할 건 아니지만 이게 주가가 빠질 때는 아마 많이 빠지는 트리거가 될 수 있고, 오를 때도 또 상당히 왜냐면 낙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거 가수요부터 가지고 더 세게 특히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거잖아요. 더 많이 만들고 그게 네. 고객과 싸우든 뭐 자기들이 패권 싸움을 하든 말든 간에 우리는 무기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무기를 생산하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TSMC고 그 무기의 핵심 칩을 설계하는 게 뭐 엔비디아고 그 무기에 이제 좀 좋은 탄창 끼워주는 게 우리 메모리죠. 메모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들이 이 싸움에서는 제일 단기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반도체 회사들이.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 사업자와 오픈 AI 패권 싸움은 그건 잘 모르죠 저희도. 네. 그리고 이제 최소한 패권 싸움 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뭐 머니 게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금융 해법 구조와 금융을 섞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또 되게 낙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거는 뒤에 판단하자. 지금은 즐기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은 끝판왕은 이제 이 칩인 것 같아요. 이 칩이 이제 제대로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고요. 일단은 이 성능은 제가 봐도 일단 2.5배가 계속 늘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제품을 과연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사실 대만 쪽에는 있어요. TSMC가 과연 이걸 제대로 할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일단은 제가 이번에도 서프라이 체인을 보니까 뭐 코어스 L로 같이 가더라고요. TSMC가 못하면 못하는 거죠. 그건 영원히 그러니까, 못해요.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TSMC는 아마 극복할 거라는 낙관이 대만에서 조금씩 더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칩이 나오면 이제 지금보다는 한 번 더 레벨업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때 또 세게 붙고 거기다가 뭐 다양한 서비스를 붙이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제가 그래서 결론이 주로 이거 뭔가 네. 2028년을 향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은 또 IT 버블은 저는 겪어보진 못했는데 이제 전 2004년 입사를 했으니까 예. 얘기를 그때 많이 들었었거든요 선배님들한테. 근데 그때 들어보면 우리나라 IT 버블이 됐든 미국이 됐든 간에 비상장에 있던 회사들이 막 상장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다고 하는데 저도 생각하는 게 오픈 AI가 됐든 또는 혹시 뭐 스페이스X가 됐든 이런 비상장 기업들이 상장한다는 말이 나오면
꼭 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 센터장님은 그런 차원에서 자금 조달도 엮여 있으니까 예. 이게 상장이 가까울지 뭐 이런 건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픈 AI가 근데 지금 뭐 마켓 밸류를 5천억 불에 예, 지금 500빌 뭐 600빌로 이번에 하고 있더라고요. 5천억 불로 해가지고 400억 불 펀딩하는데 펀딩 다 끝났어요 거의. 네. 소프트뱅크가 자기가 90% 하고 나머지 10%는 신디케이션 하겠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미 자기 자신 있다 하는 거 보면 거의 끝난 것 같고 한 5천억 불 밸류인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상당히 큰 규모잖아요. 그럼요, 삼성전자 2배쯤 되는 거, 2배까지 안 되겠구나. 약간은 뭐 덩치가 워낙 크고 해서 저는 뭐 그게 상장하는 시점에 이게 버블이 터지고 이런 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자금력이 있는 회사이니까 일단 투자는 한다는 거예요. 그건 될 수 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나 뭐 또 제가 이번에 또 소프트뱅크 가서 보니까 뭐 오픈AI가 이미 LLM을 하나 개발해 줬더라고요. 물론 일본형 약간 스몰 사이즈 LLM인데 사라시나라는 LLM 미니를 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없는 거를 또 오픈AI는 제공하는 거고 일본형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또 그런 활동들 앞으로도 다른 국가에서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한국 와서도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특히 좀 OECD 국가들을 상대로 그런 마케팅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유럽은 좀 문제인 게 일단 프랑스가 안 좋잖아요. 네. 그다음에 저머니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 스타게이트 EU도 딜 사이즈는 5천억 불이에요. 네. 스타게이트 US 5천억 불은 좀 가능성이 있는데 유럽이 가능할까? 근데 약간 좀 분산돼 있고 또 매크로도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삐그덕 될 수는 있을 것 같고 UAE는 좀 할 것 같고 그리고 국가별 써버린 AI도 막강합니다. 휴메인 같은 뭐 사우디 쪽도 그렇고 또 일본의 소프트뱅크 텔코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오픈 AI랑 조인트 벤처 만들었어요, 같이.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뭐 LLM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 투자하고 한국도 지금 상당한 의지를 갖고 이번에 네.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울산 AWS는 이제 그냥 조그만 네. 출발이고 다양한 지역에 물론 전력망 이수랑 그다음에 에너지를 네. 누가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는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지만 다만 이제 이 정도 사이즈의 회사가 투자를 하는 거라서 일단은 한 번은 버블이 되든 한번더 있을 뭐든 수 있다. 한번 지를 것 같아요. 그 지를 때 저희는 그냥 수혜를 볼 것 같아요, 솔직히. 어쨌든 반도체는 들어가야 되니까. 다른 이야기인데 죄송합니다. 다른 이야기인데 갑자기 좀 궁금해지는 게 예. 이제 AI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바뀔 때 삼성은 확실히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 기존에 우리가 어느 정도 반영이 충분히 됐다라고 느껴지고 예. 올라갔던 하이닉스는 그러면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는 결국 이제 공급자가 세 개고 수요처는 자세히 보면 엔비디아가 사서 클라우드 사업자랑 협상하는 그 툴만 있다면 수요처가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수요처가 오픈 AI가 스타게이트로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제 수요처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결국 뭐 가격 협상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은 뭐 오픈 AI 비즈니스를 많이 하더라도 HBM 가격이 덜 빠지면 향후에 네. 하이닉스는 그거 이상으로 또 엔비디아 딜할 때 가격 협상력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준도 있게 또 이익이 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둘 다 오히려 오를 때는 하이닉스가 더 올랐어요. 예. 올해 지금도 사실 그렇죠. 예, 지금 오를 때는 더 40만 오르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되게 워낙 그리고 이게 워낙 시가총액 큰 기업들이 너무 세게 하루에 뭐 10%씩 오르니까 맞아요. 네. 그것도 안 오른 기업도 아니고 네. 엄청 오른 상태에서 더 오르니까 그렇죠. 저희도 조금 뭐 좀 하여튼 뭐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저도 쉽지는 않지만 다만 이제 냉정하게 이 판을 보면 왜 레벨업을 했을까 9월부터 삼성이 결국은 이제 HBM에 이제 새로운 수요처가 생기는 거를 뭐 왜 이런 게 당연히 협상하면서 다 노출이 될 거 아닙니까? 뭐 삼성하고 노출이 아니더라도 서로 있는 기업들끼리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를 좀 일부 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 이게 우리가 제가 오늘 자료는 뺐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도 똑같아요. 하웨이가 이제 어쨌든 컨트롤하는 뭐 반도체 회사, 장비 회사 많지만 뭐 샌드든 자기들의 또 가속기를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그쪽에 HBM이 필요하고 HBM을 만드는 회사는 뭐 어차피 창신 메모리든 아니면 하웨이 자체는 다만 장비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웨이퍼를 만들 수 있는 핵심 장비 캐파 기준에 핵심 장비 기준 캐파는 제한된다는 거예요. 네. CXMT 기준은 뭐 월 260K. 원. 나머지 뭐 하여튼 해봤자 300K 안 넘을 거예요. 중국 네. 초타이 디램이 장비 제재를 받으면. 그럼 그 중에서 최소한 100K는 HBM에 걔들은 넣을 거예요. 왜냐면 요즘 추론칩에도 HBM 막 넣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범용 디램이 가격이 결국은 이제 기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낸드 쪽인데요. 제가 이거는 일본의 키옥시아 가서 좀 배운 건데 우리가 이제 뭐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이제 프리트레인드 된 거를 이제 제너레이션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주 최신의 데이터를 찾아서 더 훌륭한 답을 찾아주는 게 이제 리저닝이라고 보면 추론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그게 결국 이제 RAG라고 해서 레그라고 해서 이제 리트리벌 그러니까 검색 그다음에 증강 오그멘티드 그다음에 제너레이션 검색 증강 생성이라는 게 추론에서 또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스토리지 수요를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는 참 재밌는 게 빅그로스가 낸드가 이제 2029년까지 20%인데 그 중에 추론이 60%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특히 삼성이 경쟁력이 있고 하이닉스도 뭐 당연히 솔리다임의 전체 매출액의 한 50%가 QLC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론 시장 등이 이제 또 이거는 새로운 에이전틱 AI 시대의 새로운 재발견이죠. 그러니까 낸드가 또 올라가면서 결과적으로 이것도 우리 기업들 주가에는 왜냐하면 HBM만 좋은 줄 알았죠. 근데 이제 엔터프라이즈 에셋까지도 이제 좀 더 이런 왜냐하면 이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시면 상당히 많은 SSD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자주 하는 얘기지만 지금 D램에서 이제 HPC를 제가 주로 구분을 하면 뭐 내년도 전망은 제가 아직 내지는 않았지만 그냥 데이터는 지금 막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일단 빚 기준으로 보면 사실 40% 중반 좀 넘어요. 근데 금액으로는 내년에 거의 70%입니다. 70%. 네, 네. 이 관세랑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네. 이거는 그냥 AI 투자만 하면 되고 또 AI 관련된 기업들은 다 무관세예요. 네. 현재까지는. 미국에 공장 짓고 있잖아요. TSMC가. 그래서 70%가 이 HPC 쪽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쪽만 만들면 나머지는 덜 만드는데 그건 덜 만드니까 또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비싸지는 그래서 거고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범용 쪽도 괜찮고 뭐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오픈 AI가 참 입체적으로 오늘 하루에 다 판단하기 힘들지만 네. 둘이 너무 친하더라고요. 마사요시 손이랑 네. 샘 알트만이 서로 조인트 벤처도 만들고 모든 자리에 같이 있고 그래서 또 성격도 보니까 이제 좀 변한 것 같고 샘 알트만도 사람 많이 잃었어요. 네. 메타로 많이 가고 그래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또뭐 적자도 계속 나고 뭐 그런 상황에서 뭔가 더 큰 판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게 이제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반도체 기업한테는 좋은 거다. 네. 제가 저 그림을 제가 이거를 예. 제가 지금 차트를 보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8월 21일에 24만 5천 원이었거든요. 그때 왜냐면 노은창 의원은 작년에 이건 자꾸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작년 말에 우리 센터장 특집 오셔가지고 올해 SK하이닉스 영업이익 40조 날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들어보면 아이 그게 뭐야 이러지만 그때는 아무도 그렇죠. 그런 숫자 얘기 안 했었는데 8월 21일만 해도 외사들 같은 데서 특히나 HBM 가격 떨어지고 뭐 문제 나쁘다고 하면서 하이닉스 주가를 엄청 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9월 한 1, 2주 만에 갑자기 말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하신 대로 그게 바뀌는 요인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걸 또 나쁘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좋게 보다가 뭔가의 변화 때문에 1, 2주 만에 또 많이 또 바뀔 수 그럴 있잖아요.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저는 뭐 클라우드 사업자들이야 네. 어차피 다 상장사고 또 인베스터들하고 관계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하니까 네. 끊임없이 소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픈 AI 같은 경우 비상장에다가 네. 이거 본인이 홈페이지에 올리는 뉴스랑 그다음에 간밤에 나온 서로 파트너십 이거 말고는 확인할 방법이 네, 없어요. 네. 그리고 그 규모에 대해서도 약간은 그렇게 계량적으로 계산하지 않는 건 감으로 얘기하는 거고 뭐월 900K 뭐야 이거 예를 들면 네. 그런 식의 좀 뭐 과학적이지 않고 계량적이지 않는 얘기를 할 때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의구심을 갖고 그냥 에너지가 과연 되냐. 네. 예를 들어서 아니 그 데이터 센터 짓는 거 좋은데 그 지역에 그걸 지으면 그 지역 소비자들은 뭐로 생활해.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많이 지적하는 분들이 네. 공개도를 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얘기를 좀 하면 그렇지만 2008년, 2009년에 제가 홍콩의 해치펀드를 만났는데요. 돈을 많이 버셨더라고요. 네. 왜 버느냐 중국 부동산 관련주 숏을 쳤대요. 네. 구글 지도로 인공위성 보니까 지기상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대요. 아, 지상에. 그러니까 다 공실이다.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있을 수도 있죠. 에너지가 별로 없는데 발전소 없이 너희가 데이터 센터를 그렇게 지어? 말이 안 되지 않냐.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숫자는 버블이다. 그런 콜을 저는 누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쇼스를 요구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 많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8월 말에 진행하다가 너무 놀란 게 아니 이렇게까지 하이닉스 나쁘게 본단 말이야. 이랬더니만 그냥 갑자기 그리고 왜냐면 이제 랜드를 보고 또 느낀 게 샌디스크 주가가 9월부터 엄청 올랐어요. 150% 올랐단 말이에요. 왜냐면 디램의 가장 레버리지가 크니까. 그렇죠. 근데 갑자기 예. 그래서 저는 왔어도 전에 중국이 이제 HBM 만들다 보니까 범용 디램 디스크 사라진다. 그때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스타게이트는 펀딩 잘 될까? 뭐 그 정도.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오라클, 스타게이트, 오픈 AI가 이제 모든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마치 이방인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막 투자를 하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그게 지금은 메가 트렌드처럼 보이는 시점이라서 이게 오버슈팅을 유도한 것 같고 그러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반박하는 또 실제로 비거덕대는 신호들이 좀 보이면 네. 그러면 주가가 흔들리고 그때는 좀 생각보다 많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예, 그때는 또 다른 콜도 나올 거고 그래서 그때 잘 진입하는 것도 좋을 거고 왜냐면 엔비디아랑 하는 이 클라우드랑 하는 이 메가 트렌드는 여전히 진행형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생성형 그다음에 에이전틱 그리고 피지컬 가는 트렌드도 여전히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 메가 트렌드는 분명한데 여기에 오픈AI가 끼어들면서 약간은 이게 증폭이 돼 버렸어요. 네. 증폭 때문에 주가도 오버슈팅이라기보다는 좀 빨리 갔죠 실적 대비.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적은 나올 건데 네. 계속 개선되겠지만 좀 생각보다 주가가 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적하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많이 흔들릴 거고 그러면 스마트한 인베스터들은 그 흔들릴 때 잘 사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하나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얘기된 것처럼 SK하이닉스 영업이익 40조를 먼저 얘기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뭐 60조, 65조 어떤 분은 심지어 이제 분기 20조 난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이닉스가. 70조 난다는 분도 그러니까 분기 20, 80조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대단하시네. 그러면은 왜냐하면 지금 제가 지금 보니까 하이닉스 시총이 정확히 299조 원인데 그럼 PR이 싸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근데 아무리 반도체가 HBM 때문에 바뀌었다고 해도 예. 사이클 산업이고 그렇죠. PR이 그렇게 3배까지 떨어지면 오히려 불안한 거 예, 아니냐라는 식의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맞는 말인데요. 다만 이제 그 사이클이라는 걸 잘 보면 우리가 커머디티 메모리는 내가 고객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만들고 그래서 고객이 많이 사면 엄청나게 흑자가 나고 고객이 재고 조정하면 적자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HBM이 과연 그렇게 커머디티인가? HBM은 그 로직 칩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네. 로직 칩의 스케줄대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런 차트도 있는 거죠. 트랜지스터 숫자가 네. 2.5배 느니까 HBM도 2.5배 는다. 네. 결국 그런 수주 베이스로 좀 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저 PR에 예를 들어서 팔고 적자 날 때 사고 뭐 이런 로직이 과거보다는 좀 변할 수는 있어요. 그 없어졌다고는 안 없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니시죠. 예, 그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래도 조금은 희석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빠질 때는 덜 빠질 것 같아요. 과거보다는 예, 오를 때는 뭐 더 오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또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결국엔 이제 전반적인 산업 환경도 분석을 하지만 예. 우리가 또 당장 예.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거는 언제 사고 언제 그렇지. 팔고 이런 건데 사실은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아까도 28년까지 실적 가실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항상 이제 그놈의 선반영 약간 맞습니다. 우리가 28년을 주목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주가도 같이 28년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 다 미리 반영해 버리고 그렇죠. 방심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또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한단 말이죠, 주가들이. 그럼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그 뭐 이미 뭐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뭐 일단은 좀 가파르게 오르긴 했지만 네. 이게 이제 27년에 만약에 피크면 지금부터 저도 좀 불안해요. 그렇죠. 워낙 미리 올랐기 때문에 네. 28년 갔거든요. 아무리 봐도. 예. 아직은 뭐 그냥 조정식 매수 전략 여전히 좋은 것 같고요. 완전히 뭐 다 비우고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뭐 약간 비중 조절은 있겠지만 네. 뭐 바이앤홀드를 기본적으로 하되 약간은 비중 조절 정도고 진입 못했다면 조정식 매수 전략을 근데 조정 어느 정도 조정이 때 들어가냐 그거는 제가 드리기는 힘들어요. 제가 그것까지 얘기를 하면 그 정도까지 방송하기 힘들 것 여쭤보기는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네네네. 제가 네. 뭐 맞출 수 예, 그냥 저는 방향성, 실적 방향성 정도만 얘기해도 제 역할은 그 충분히 정도면 합니다. 점사보로 이제 가셔야죠. 이제 돗자리 까시고. 아, 네. 저는 뭐 실적 방향성은 고민하기에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럼요. 그 고민을 많이 하고 그 고민을 여기서 많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3부에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실전을 뛰시는 분들 네네네. 진짜로. 좋습니다. 혹시 28년이 아니 저는 네. 왜냐하면 28년 피크라는 얘기는 옛날부터 해주셨는데 네. 저 유일하게 하나 불안한 게 요즘에 하드디스크처럼 메모리도 아닌
것이 메모리인 척하는 애들의 고점을 28, 29로 말하는 사람들이 막 느니까 그거는 좀 아니에요. 오히려 조금 더 걱정이 돼요. 리얼라인 메모리는 좀 리얼라인 하드디스크는 좀 아닌 것 같고 일시적인 것 같고 요즘 막 그런 게 나오고. 펼치가 그걸 아마 많이 또 단수 올라가면 그렇게 코스 다운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